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에선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CM이 아주스틸과 M&A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 8월 기본 계약 이후 약 3개월 만인데요. 동국CM은 이번 계약으로 보유지분 42%를 624억 원에 인수하고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아주스틸 지분 59%를 확보합니다. FNF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83억 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D 현대미포가 아시아 소재 선사와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정규장에서 6% 가까운 낙폭을 그렸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4% 가까운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가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 1승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현대힘스, 오리엔탈 전공 등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그레디언트도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아연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8%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공시하면서 현재도 파란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화장품주들이 하락이 눈에 띕니다. 특히 잉글우드랩은 현재 하한가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녀공장과 토니모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는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청원 PB님께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 네. 설로 굉장히 설왕설래했었잖아요.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불안한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이수페타시스가 얼마 전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풍문이 약간 돌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고요. 한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반박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동사가 현금 그리고 현재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자기 자본을 늘리면서까지 시설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선은 하나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 유증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우리는 당연히 모릅니다만 무언가 모르게 고려할 만한 부분이 지금 나왔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동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동사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현재 돌아가는 이 생산 가동률 자체가 거의 풀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리포트에서도 하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증설 혹은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으나 과연 저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시간이 지났을 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신규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노이즈가 약간은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노이즈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약간은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최근 최저점이 대략 35,500원인데요. 이 가격대를 혹시나 이탈한다 그러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지금은 꼭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35,500원 손절 가격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가지고 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긴 했지만 이 부분을 유상증자로 단행할 건지 아니면 제3자 배정으로 단행할 건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가 움직임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의 화장품 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잉그루드랩이 시간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시간의 거래에서 8% 하락, 클리오도 5%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들 기업들이 다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건지 컨센서스 일단 하회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던 실적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전인대 상무위에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뭐 지원의 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 오늘 중국 증시를 보면은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도 홍콩 선물 지수가 항생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소식이 지금 투심을 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뭐 오늘 한국콜마만 딱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콜마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아요. 지금 YOY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MOM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MOM이 문제고 뭐 분기별로 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24년도 2분기보다 3분기가 굉장히 좀 다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화장품 4분기도 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못하게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사실 광군제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당장에 이런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그게 광운제가 한다고 해서 투심을 살리기에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고 2분기부터 정말 달려왔던 부분들은 맞지만, 결국에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현재 실적과 그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것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화장품 자체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실적 모멘텀에 따른 그런 기업의 그런 성장, 외형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2분기 때 기대감이 컸지만 3분기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숫자 자체는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화장품 업종은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와도 상관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수출, 매출 이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품이 만약에 뭐 진짜로 나중에 뭐 뭔가 미래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올해 4분기까지도 이러한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안 보여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앞서서 중국 전인대 말씀 주셨는데, 중국 전인대가 폐막했습니다. 5시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방부채 한도 증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상했던 부양책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경기 부양이 아니라 그냥 부채 전환에 대한 계획만 발표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본부장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게 국내 증시에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경기 부양을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어떤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뭐 부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사실 저게 모르겠습니다. 돈을 투입을 했는데 네. 저거를 과연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대출금 갚아주는 게 과연 경기 부양책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좀 반응이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선물 지수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네. 만약에 지금 5시에 발표가 되면서 뭔가 강력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도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응했을 것 같아요. 물론 홍콩은 지금 6시 반까지 좀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모멘텀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아,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의 거래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오리엔탈 전공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PB님께 조선 기자재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좀 윗골이 달아졌던 종목들 많았거든요. 네. 이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로 인한 네. 조선주들의 상승 언제까지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적어도 오늘이 고점은 아니다. 아. 당분간은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좋았던 것은 조선과 방산이었는데 이게 잠시 쉬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방산을 자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조선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자행합니다. 당연히 조선 기자재 쪽도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을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끈기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지금 기준으로 2021년보다 실적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가운데 올해 1차적으로 조선업이 연초에 딱 턴을 했던 이유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는커녕 어닝 쇼크만 나왔던 이 섹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아섰고요. 전방 산업이 좋다 보니 조선 기자재 쪽도 당연히 시간을 두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하다가 트럼프를 만나서 지금 고개를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나와서 조선업 쪽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언제인가? 불과 하루밖에 안 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을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기준으로 실적이나 조선 기자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 업황도 괜찮다는 거, 그걸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은 끌고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10%, 15% 수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두고 50%, 60% 정말 그렇게 보고 덤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2021년도에 고가가 8,000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종목이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실적과 업황을 봤을 때 현재가 더 좋다는 것. 그런데 주가는 지금 고작 4,000원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리엔탈 전공은 역시 끌고 가는 게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조선 3사는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조선 3사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조선 기자재 업종 보는 게 나을지 PB님 어떻게 보세요?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조금 전에 오리엔탈 전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비유하면은 이 첫눈에 반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네. 조선업은 연초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3분기까지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트럼프까지 딱 만났어요. 트럼프가 이제는 막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쁠 이유가 딱히 없죠. 시점만 다시 한번 어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4분기까지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시장도 역시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것저것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게 예전에 트럼프와 힐러리 때,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때 대선이 있은 이후로 주가,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괜찮은데 1차적으로 고개를 들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변수로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선 3사 역시나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 하나오션 주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필리즈 조선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수,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에 있어서 이걸 AS를 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는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또 좋은 결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 그리고 조선 5사 넓게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실적이 역시나 잘 나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홀딩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겠지만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아이테오지를 한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그냥 잊고 홀딩만 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3사 그리고 기자재 업종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 수익 많이 챙겨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시가 또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제이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1,000억 원 규모라고 해요. 이 부분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럼 제이오를 이제 인수를 한다, 이게 또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 네, 그때 뭐 풍문이라고 했던 거가 확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상증자가 3자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경영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이수페타시스가 이 배정에 참여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나왔었던 그 이슈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제이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수 그룹 자체가 워낙 자금력도 괜찮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이거예요. 네. 그 풍문으로 나왔던 이수페타시스의 그 유증설이 네. 과연 이거를 두고 풍문으로 나온 건지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아까 신규 시설 투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상증자 참여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한 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 풍문이 네.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제이오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런 뭐 경영권이라던가 이런 좀 더 큰 기업이 이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이렇게 나왔다 뭐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영권을 인계하면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물론 3자 배정 유증을 참여했지만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이수페타시스랑 다 이수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경영권 지배 자체를 이수 그룹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수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메인 사업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그 황화리튬 사업과 이 제이오의 CNT 조전제가 연결되어서 뭔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미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음 주에도 시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저렇게 돈을 많이 써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다음 주에 이거는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그 증자를 네. 만약에 주주 배정 증자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지어지지 않을까.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졌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페타시스가 빠졌던 게 이 소식 때문에 좀 누군가는 뭐 발빠르게 좀 판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스페타시스도 시간에서 오히려 2%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이오가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도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 좀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 일정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일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11월 11일이죠. 중국의 광군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13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가 9.1까지 찍었었는데 이제 2.4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어느 정도까지 또 내려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정돼 있습니다. 정규장은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뤄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죠. 다음 주 목요일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 예정돼 있고요. 지스타 수능 날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예정돼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기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들 알아봤는데요. 이청훈 PB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일정이 따로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두 개가 조금 딱 들어오는데요. 네. 첫째로는 시프트업의 실적이고요. 이유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게임 섹터라고 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저도 자료 정리를 하다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주가 또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크래프톤만 유독 좋았던 것이지 사실상 기업들의 지금까지 보였던 이슈에 비해서 실적은 좋지 않았다는 것. 주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프트업의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온다면 게임 섹터가 분기 기준으로 3분기 때 실적이 소폭 나아지고 이게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 다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시나 CPI입니다. 다만 CPI의 영향력은 이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CPI라고 하는 이 지표가 그저 시장의 전망치 수준 내외에서만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면은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은 기업과 가게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음 주 일정은 많은데 사실 엄청나게 큰 그런 일정은 이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관련된 것에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한번 지표를 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CPI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떤 일정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CPI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다른 거 얘기할게요.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9월 FOMC 때 50bp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FOMC 때 25bp 금리 인하는 고용에 대해서도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만큼의 낙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경제 지표는 잘 나오는데 고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연준이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월 의장은 아마 올해까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할지 안 할지 뭐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고용은 계속적으로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속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지표는 계속 잘 나온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고용이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그게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10월달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 지표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 특히나 파월 의장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는 과거에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굳이 목표 인플레 2% 이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지금 워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고용 지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음 FOMC 때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이 또 빠진다, 예상치보다 또 심하게 하회를 할 경우에는 이로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고용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고용이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고용의 데이터와 경제 지표와 상관관계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거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장전에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장후에 어플라이 머터리얼즈 실적 발표 있고, 그 외에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이 이제 조금씩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각종 경제 지표들과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정도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CPI와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또 다다음 주에 예정돼 있단 말이죠. 다음 주에 반도체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올해까지는 좀 이런 삼성전자 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어떠한 액션을 할지, 그러니까 1기 때 이어서 2기 때도 완전히 그냥 중국을 완전 부셔버리겠다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그쪽 안에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섹터랑 지금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쪽 힘을 못 내주는 이유가 미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원래 자동차라던가 하이브리드카 이쪽은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게 관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를 10%라도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벌어오던 거에 거의 10%를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렇게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런 분쟁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어떠한 메시지를 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있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약간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하면서 좀 올라가주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까지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12월 달부터 뭔가 좀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좀 약간 완화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크리스마스 랠리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말 동안 이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주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